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기운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타로를 통해 힐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잠들기 전 타로 라디오 벨벨 타로입니다. 오늘은 재회 리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나 감정 표현이 서툰 사람과의 연애, 말은 없고 회피만 하던 연애, 갑자기 차가워지고 결국 잠수나 일방적인 이별로 끝나버린 사람, 그 속에서 여러분만 계속 기다리고 이해하고 참아냈던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번 리딩을 통해서 그 사람의 내면이 왜 그렇게 흔들렸는지, 그리고 이 관계가 여러분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하나하나 진심을 담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 너무 한정적인 제한적인 상황이신 분들은 맞지 않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심호흡 한번 하시고 힐링하는 느낌으로 재미있는 영상 봐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오프닝 멘트는요. 어떤 분은요, 겨우내 베란다에 있던 화분이 계속 마음에 걸렸대요. 바싹 마른 게 분명 죽은 것 같은데도 엄마가 공들여 물을 주고 계셨거든요. 근데 얼마 전 무심코 베란다를 봤다가 깜짝 놀랐대요. 그 화분에 앙상한 가지에서 새잎이 돋아나고 있었거든요. 마치 넌 아직도 봄을 잘 모르니 하듯이 말이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봄이 되면 잊었던 꽃이 핀다는 익숙한 사실, 볼 때마다 봄의 시작 앞에서 나도 다시 해보자고 의지를 다지게 된 오늘입니다. 여기 항상 불 켜놓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기는 벨벨 타로입니다. 자, 그럼 음악이 나오는 동안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시고 마음에 드시는 이미지의 그림이나 원석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5초 후에 번호를 공개하도록 할게요. 두 개의 카드가 모두 마음에 들어오신다면 둘 다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쪽을 참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1번 카드부터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잠시 심호흡 하시는 동안 제가 카드 뽑아볼게요. 자, 1번 카드를 뽑으신 우리 벨벨님들의 첫 번째 카드부터 킹 오브 소즈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의 지금 마음은 혼란, 분노, 실망, 그리고 자꾸만 올라오는 미련까지 감정이 뒤섞인 채 어디에 마음을 둘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 그렇게 떠나갔는지 설명이라도 들었으면 나를 정말 사랑을 했던 걸까? 나는 그 사람한테 도대체 뭐였을까? 이별 후에도 여러분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먼저 돌아보고 자꾸만 내가 더 참았어야 했나? 자책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이 투 오브 소즈 카드도 자꾸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이상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인데 내가 눈을 가리고 아니야,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 아니야, 나쁜 사람 아니야 하면서 내가 너무 그 사람을 올려서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너무 내가 그 사람을
아이돌처럼 이상화시켜서 보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의 불안정한 태도와 이별 방식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애정을 표현하고 받아들이는 방법 자체를 건강하게 배우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갑작스럽고 차갑게 혹은 아무 말 없이 떠난 이유, 그 내면을 깊게 들여다볼게요. 상대방은 애정에 대한 갈망은 크지만 정작 그것을 지키고 표현하는 방식이 서툰 사람입니다. 이 텐 오브 완즈나 데스카드 같은 경우는 상대방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소통이 잘 되고 공감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상대방은 연애에 있어서는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다른 사람한테까지 피해를 주는 게 문제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대방은 애정에 대한 갈망은 큰데 정작 그것을 잘 유지하고 그것을 잘 지켜낼 뭔가 그런 자신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내면에는 혹시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나를 진짜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을 거야. 이런 불신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관계가 깊어질수록 점점 더 감정적으로 다치고요. 결국 내가 먼저 끝내야 덜 아플 것 같아, 이런 미성숙한 방식으로 일방적인 정리를 택한 겁니다. 이건 우리 1번 벨벨님이 감정적으로 부담을 줬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감정을 감당할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은 끊임없이 이해하려고 애썼고 기다려줬던 쪽이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은 한마디로 말하면 회피형과 애착 그리고 애정 결핍이 공존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데스카드는요, 어두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밝은 부분도 있는데요. 이 사람은 어두운 부분이 더 많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은 회피형 애착과 애정 결핍이 공존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자, 이 사람은 사랑을 갈구하면서도 막상 가까워지면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치는 사람이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연애 초반에는 다정하고 적극적이지만 진심이 오가는 순간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연애를 하는 순간, 그리고 내가 마음을 다 오픈하는 순간, 사실 우리가 연애를 하면서 처음부터 마음을 다 열지는 절대 안 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대하는지, 이 사람이 이렇게 대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진심이 오가는 그 진정한 그 순간부터 거리를 두고 차갑게 변합니다. 감정 표현이 서툴고 자신의 약한 면을 들키는 걸 두려워하면서 상대가 조금만 서운해하거나 기대를 표현하면 버려질 것 같다는 불안을 느끼고 먼저 끊어내려는 경향이 강해요. 여러분이 느꼈던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벽을 넘을 수 없다는 감정, 내가 이 사람의 두꺼운 것을 넘어설 수 없다는 감정, 바로 그 사람 안에 아주 두꺼운 자기 방어 벽 때문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뭔가 좀 주파수가 맞으셨던 분들, 여기까지 그 사람이 어떤 속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봐볼게요. 자, 에이스 오브 코인스 카드와 이 파이브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상대방은 아직까지는 우리 1번 벨벨님들을 많이 생각하고 좋아하고 완전히 잊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감정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스스로도, 그러니까 그 사람도 정말 좀 제너럴 리딩이지만 좀 더 1대1 개인 타로처럼 말씀드리자면 그 사람은 정말 좀 노답이에요. 그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본인도 잘 모르는 상태예요. 그냥 그 사람은 감정이 시키는 대로, 뇌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그걸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설명하지도 못한 채 감정에서 도망친 자신한테
그것을 또 인정도 안 해요, 그 사람. 그러니까 또 노답이거든요. 죄책감보다는 자기만의 방어적인 정당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그 사람은 나를 너무 원했고 난 그걸 감당 못했어. 나는 원래 이런 관계가 힘든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를 이상하게 납득시키면서 이상하게 감정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자신을 용서하고 여전히 기다려주길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을 아직도 남아있는 게 보여요. 특히나 5 of Wands 카드는 계속해서 나하고 밀당을 하거나 사랑 싸움을 하거나 그러고 싶은 모습이거든요. 자, 그럼 상대방부터 먼저 연락이 오는지 카드를 좀 보면 상대방이 먼저 연락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 1번 베벨입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점이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되시는 게 그 연락은 후회해서 오는 연락이 아니라 외로움 혹은 감정적인 불안정이 다시 올라왔을 때 의지할 대상이 필요해서 오는 연락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 사람은 정리된 마음으로 연락하는 타입이 아니라 감정이 혼란스러워질 때 혹시 아직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 사람이라면 날 받아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내가 먼저 연락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봐볼까요? 자, 이 사람은 겉으로는 무덤덤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혹은 기쁘면서도 죄책감을 느끼는 복잡한 감정을 감추려 할 겁니다. 대화를 이어가긴 하지만 조금만 감정적인 대화가 오가면 다시 스스로 벽을 치고 거리를 두려고 할 가능성도 커요. 특히 이 사람은 감정적으로 성숙하지 않는 사람이라 과거의 문제를 마주하기보다는 피하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더라도 결국 더 힘들어진 건 나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일반 베벨님들께서 궁금하신 게 있을 거예요. 과연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자, 재회 가능성 현실적으로 본다면 아주 낮습니다. 사실 제너럴 타로다 보니 조금 좋은 방향으로 설명해 드릴 때도 많지만 오늘 나온 카드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제가 이분과는 현실적으로 재회를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뭔가 너무나 다 바뀌어서 너무나 그동안에 이 사람이 가졌던 그런 안 좋은 습관들, 안 좋은 버릇들을 다 바꿔서 다시 나에게 돌아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1번 베벨님들도 그 사람을 기다리셨다면 당연히 행복하게 지내시면 더 좋겠죠. 하지만 카드로 나왔을 때는요. 재회 가능성은 낮다고 말씀드리고 이분보다는 다른 분들을 만나시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대방이 왜냐면 여전히 이 카드를 보면 자기만 소중하고 나르시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만 소중하고 자기 감정만 중요하고 자기는 좀 관심 받고 싶고 자기는 화려하고 싶고 이런 거거든요. 상대방은 여전히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고요. 자기 자신조차 감당하지 힘든 상태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다시 만나더라도 결국 상대방의 회피, 방어, 무성의한 태도로 인해 여러분이 또다시 외롭고 지치는 연애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재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책임지는 관계를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사람과 재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건강한 재회요. 이 사람이 진짜 너무나 완벽하게 다시 자신의 마음을 잘 추스리고 그 전에 미성숙한 게 아니라 성숙한 상태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과 재회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제가 왜 재회를 계속 말리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혹시라도 그분과 지금 상태에서 재회하게 된다면 처음에는 서로를 그리워했던 마음 때문에 서로를 끌어안고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은 다시 자기 안의 불안과 마주하게 될 거예요.
감정적으로 밀려오는 압박감, 책임감 앞에서 다시 예전처럼 회피하고 감정을 차단하는 태도로 보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관계는 여러분이 계속 이해하고 감싸야만, 그리고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지만 유지되는 관계가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상대방과 어떻게 하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런 조언을 좀 드리자면, 저는 일단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회복하라 라고 꼭 강조하고 싶어요. 일단 이 관계는 여러분 혼자서 감당해서는 절대 건강하게 이어질 수 없습니다. 상대방은 감정적으로 성숙하지 않았고요. 여러분의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 애정은 서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끊임없이 주기만 하면 결국 고갈되는 건 나예요. 자, 이번 이별은 여러분에게 더 이상 누군가의 내면, 불안을 채워주는 역할만 하며 살지 말라라는 삶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을 다시 붙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잊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돌봐야 할 때입니다. 자, 그 사람한테 연락이 온다면 언제쯤 올까요? 라는 질문에는요. 자, 상대방이 연락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 카드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9주째 되는 주 아니면 9개월째 되는 달 여러분한테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고요. 하지만 그 연락은 여러분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 감정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의지하고 싶어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꼭 이 질문을 스스로한테 해보세요. 나는 또다시 그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도 괜찮은가? 아니면 이번에는 내가 나를 지킬 차례인가? 자, 오라클 타로를 보면요. 오라클 타로는요. 여러분의 꿈과 미래를 계속 이어나가세요. 계속 해서 지켜나가세요.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많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의 꿈과 미래, 비전을 꼭 붙잡고 있으세요. 그게 이루어질 날이 곧 다가올 겁니다. 라는 뜻의 카드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리딩을 통해 한 가지만 좀 꼭 기억하셨으면 해요. 사랑하는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지키는 것도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불안정한 내면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사랑은 그 사랑을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 사람 스스로의 몫입니다. 이제는 다시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가장 먼저 안아줄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진짜 사랑과 자존감 회복을 언제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본인의 특별한 상황에 맞게 좀 더 디테일하게 재회 가능성을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1대1 개인 타로를 신청해 주시면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꼭 연락 주시고요. 후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커뮤니티 채널에 많은 분들의 후기가 또 그림으로 올라와져 있으니까 한번 참여해 보시면 더욱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 리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힐링을 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정말 큰 힘이 되니까 꼭 한 번씩만 연락 주시고요. 댓글에 여러분들 번호와 여러분들 사연 남기시면 제가 좋은 재회용 받으시라고 꼭 하트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잘 자요. 자, 이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잠시 심호흡하시는 동안 제가 카드 뽑아볼게요. 자, 이번 카드를 뽑으신 우리 별별님들은 첫 번째 카드의 전체 카드, 두 번째 카드 에이드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다는 건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장애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헤어지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결혼 문제, 사회적인 조건, 금전 문제, 거리, 가족 반대 등 서로 두 사람이 진짜 끈끈하게 좋아했지만
결국 두 분 다 극복하지 못하고 끝나버린 사랑, 그리고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철벽을 치며 이유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떠난 경우, 이런 상황에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더 현실적으로 과연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이겨내고 다시 만날 수 있을지, 혹은 내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아주 깊게 현실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아까도 말했지만 에이드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2번 베벨님들의 마음인데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혼란, 미련, 그리고 답답한 이런 마음들이 가득해 보입니다. 분명 두 분이 정말 서로 좋아했는데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만 아니라면 우리는 행복했을 텐데 왜 그 사람은 아무 설명도 없이 이렇게 차갑게 철벽을 치고 떠나버린 걸까? 이런 마음속에 수많은 질문들이 쌓여있고, 무엇보다 내가 뭔가 더 할 수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후회와 자책이 크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사랑만으로 해결되지 않은 현실적인 장벽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벽을 쌓은 것도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사랑하는 감정을, 여러분의 진심을, 그리고 여러분의 아주 이 세상에선 볼 수 없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감당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차갑게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고 여러분을 떠나갔는지 한번 보면, 상대방은요, 일단 4 오브 펜타클 카드 보면 상대방은요, 사실 너무나 좀 계산적인 타입이었어요. 좀 이기적인 타입이고, 너무나 좀 현실적이고 자기가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타입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진짜 뭐 감정적인 문제보다는 좀 머리로 좀 계산기를 두들기지 않았을까? 좀 상대방의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쉽게 무너지는 성향이 있으신 분이에요. 가족 문제, 경제적인 조건, 사회적 상황 등 뭔가 이런 문제들이 연애보다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마음 있고 사랑하고 서로 지켜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뭔가 좀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뭔가 그런 현실적인 것들이 더 중요한 타입이다. 그리고 중요한 건 상대방은 자신이 힘든 상황을 솔직하게 공유하거나 감정을 끝까지 책임질 용기가 없는 사람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커지자 나는 어차피 감당 못해. 그리고 너도 이거 나 감당 못할걸? 그러니까 너가 힘들어지기 전에 내가 먼저 정리하는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심리적으로 일방적으로 철벽을 치고 떠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카드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절대로 여러분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감당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나 때문이야,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이런 자책감 절대 가지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상대방의 지금 현재 속마음을 알아보려면 우리는 사실 상대방이 원래 가지고 있는 연애 성향 이런 것들을 좀 봐봐야 되는데요. 자, 어떻게 보면 이 카드나 아니면 부활 카드를 보게 되시면 사실은 상대방은 처음에는 안 그랬을 거예요. 연애 초반에는 굉장히 다정하고 매력적이고 사랑을 중요시했지만 지금은 사실 그 사람의 성향은 약간 충동적이고요. 자유로운 걸 좋아하고요. 근데 그게 사회적으로 내가 회사를 다닌다거나 일을 하거나 돈을 버거나 이러면은 그게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자기를 숨기고 사시는 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약간은 가면 속 우울증이 좀 보이시는 분이고요. 상대방은요, 사실은 좀 굉장히 충동적이고 약간은 자극적인 거 좋아하고 도파민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감정적으로 깊게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고 가벼운 걸 좋아해요. 그래서 연애 초반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정하고 매력적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현실적인 문제, 책임질 상황이 다가오면 스스로 감정선을 자르고 거리를 두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본인이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면 대화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그냥 끝내버리는 게 맞아라고 스스로 결론 내리고 떠나버리는 스타일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사람은 스스로 감정적으로 철벽을 치고 자신을 보호하려는 선택을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대방의 속마음으로 좀 들어가 보면, 자, 이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상대방은 이별 후에도 아직까지 우리 2번 벨벨님들을 좋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까지는 좋아하는 마음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 계산기를 두들겨 보고 현실적인 문제만 생각하다 보니 아무거나 좀 생각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 선생님들과 헤어지게 돼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은 내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만날 수 없다면 감정적으로 더 얽히면 내가 더 힘들어하는 생각에 일부러 감정을 차단한 상태지만, 사실은 우리 이번 베벨님들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보고 싶고 너무나 사랑하는 존재라는 건 아직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이 먼저 올까요? 라는 뜻에는 일단은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연락 올 가능성이 큰 카드들이 많아요. 특히 상대방이 좀 시간이 지나고 현실적인 문제에서 벗어났을 때 혹은 외로움이 커졌을 때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상대방이 워낙 또 용의주도한 사람이라 사실 연락이 온다라는 건 여러분과 다시 재회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연락 올 가능성이 커요. 단순히 그냥 떠보기식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장난식으로 하기보다는 상대방은 진짜 다시 만나고 싶어서 오는 연락이니 먼저 연락이 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연락한다면 상대방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라는 질문에는 상대방은 겉으로는 무덤덤하게 가볍게 반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랜만이야, 잘 지내, 이런 식으로 감정을 숨긴 채 대화를 이어가려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대화가 깊어지거나 다시 관계가 이어질 기미가 보이면 상대방은 다시 철벽을 치려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결국 본인의 상황이나 감정이 정리되고 연락이 오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본인의 상황이나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연락이 온다면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런 식으로 카드를 해석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는 두 분이 다시 만날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봐볼게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재회 가능성이 좀 높은 편입니다. 상대방이 직면한 현실적인 장애물만 해결된다면 사실 감정적으로 두 분은 크게 문제는 없으세요. 상대방도 스스로 그 상황을 이겨낸 책임감이나 용기가 생기는 시기가 곧 도래된다라고 나오고요. 그래서 다시 만난다면 결국 똑같은 문제로 헤어질 가능성이 좀 적으신 분들이 이번 베벨님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계속 상대방이 뭔가 자기의 벽을 깨부수고 왔을 때 그 사람과 다시 재회한다면 우리 이번 베벨님들께서 지치고 상처받게 될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재회 후의 관계름도 좋아요. 상대방이 현실적인 문제, 감정적인 회피 성향이 없어진 상태로 아마 돌아올 가능성이 크신 분들이 이번 벨벨님들이라 아주 가까워지는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자, 상대방과 다시 만나기 위한 조언을 좀 드리자면, 자, 이 관계는 여러분 혼자 감정적으로 헌신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가진 현실적인 문제, 감정적 책임을 끝까지 짊어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다시 만나더라도 여러분이 또다시 희생하고 맞춰주고 상대방의 철벽을 깨려 애쓰게 될 가능성도 커요. 이번 이별은 여러분이 더 이상 누군가의 문제를 대신 감당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우주의 신호일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 하더라도 지금 이별의 시기를 이렇게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시기다라고 생각하고 좀 더 나를 좀 찾아가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대방으로부터 그럼 재회운이나 연락이 운이 좋은 시기를 보면, 자, 카드를 뽑는 시점으로부터 8일째 되는 날 아니면 카드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8주째 되는 주에 여러분들의 재회운, 연애운, 그리고 연락운이 올라가는 시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 그리고 오라클 카드는요. 어떻게 보면 좀 순응할 건 순응하고 포기할 건 포기해라. 항복할 건 항복해라. 그냥 자연의 섭리에 그냥 어떻게 보면 맡겨라. 내가 억지로 뭘 하면 안 된다라는 카드거든요. 많은 뜻을 내포하는 카드다 보니 참고하시면 더욱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상대방이 뭔가 연락이 오더라도 여러분을 다시 소중히 하기 위해서라기보단 자신의 감정적을 채우기 위해 오는 연락이면 우리가 그냥 순응하듯이 다시 안 만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이 문제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고 내 감정과 내 행복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맞는가? 이런 상황으로 돌아오신다면 우리 다시 만나셔도 되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리딩의 핵심은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했든 상대방의 현실적인 문제와 감정적 철벽은 여러분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힘들었던 건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번 이별은 여러분이 더 좋은 사람, 여러분과 함께 문제를 함께 짊어지고 가질 사람을 만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이겠죠.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좀 더 내 상황에 맞게 내 상황을 얘기하고 재해 가능성을 좀 봐보고 싶으신 분들은 1대1 개인 타로를 운영하고 있고요. 고정 댓글에 오픈 채팅을 통해서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100% 비밀 보장이니 좀 더 디테일하고 좀 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은 분들은 꼭 1대1 개인 타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번호와 여러분의 사연 남기시면 제가 좋은 제외문 받아가시라고 꼭 하트 남겨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정말 큰 힘이 되니까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잘 자요. 자,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잠시 심호흡하는 동안 제가 카드 뽑아볼게요. 자, 3번 카드를 뽑으신 우리 별별랜드 첫 번째 카드부터 템퍼런스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사실은 상대방은 좀 여러분들과 이별하고 좀 마음 편하게 살고 있고 마음의 안정을 얻은 느낌인데 우리 3번 별별님들만 이 사람 때문에 계속 마음의 안정을 못 참고 있고 계속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좀 화가 나고 안타까운 마음이거든요. 상대방은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의 성향을 조금 더 먼저 보자면은 상대방은 되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별하고 나서도 자기 자존심이 강해서 쉽게 다가오지 못하는 사람이고요. 자기 중심적인 행동과 그 사람은 또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 표현도 굉장히 불안정하게 해요. 연애도 불안정하게 하고요. 뭐 정말 사랑하는 건지 이별하는 건지 확신을 주지 않고요. 불안정한 감정 표현 때문에 그동안 힘들었던 연애, 힘들었던 이별을 겪고 계신 분들이 바로 3번 별별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요. 이 에이스 오브 컵스타 데빌 카드는 너무나 대조적인 카드인데요. 이 사람은 사귈 때는 너무 재밌고 너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독이 되고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이성한테 이렇게까지 내가 잘해준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이성한테 이렇게까지 관용을 베푸고 용서하고 이 사람이 하는 거 뭐든지 다 해주고 이렇게 내가 했었던 사람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매력이 정말 한마디로 대단한 사람인데 그만큼 상대방은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철부지 A일 가능성이 높아요. 상대방이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했을 수도 있고요. 연애하는 동안 내내 나만 맞춰줬던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마치 감정이 식어버린 듯 행동하고 떠나버렸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현재
우리 3번 베벨님들의 마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천천히 좀 봐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베벨님들의 현재 마음은 더 데빌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너무너무 보고 싶지만 너무너무 화도 나고 그 사람이 정말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사람이 진짜 안 망했으면 좋겠고 이런 혼란스러운 마음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가 너무 커요. 그 사람과 했던 스킨십,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추억들 그런 것들이 이제는 다 나에게는 상처로 돌아오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이 진짜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분노까지 섞여 있는 모습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했을까 그 사람? 내가 다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 맞춰줬는데 왜 끝은 나 혼자 상처받은 걸까? 혹시 그 사람 다시 돌아오진 않을까? 그래도 나를 좋아했던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했던 그 사람이니까. 자, 여러분은 지치고 실망했고 자존심도 상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람을 쉽게 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 관계에서 늘 여러분이 감정적으로도 헌신하고 상대방에 맞추려 했기 때문에 이별도 제대로 설명 듣지 못한 채 끝난 느낌이 클 거예요. 오늘 리딩을 통해서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천천히 풀어볼게요. 자, 그 사람이 먼저 나에게 왜 이별을 통보했는지 이것부터 알아야 우리가 내 마음을 치유할 수 있고요. 그 사람과 재회도 할 수 있고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데요. 상대방은요. 자존심이 정말 매우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 에고가 너무 강해서 연애할 때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 약간은 이 퀸 오브 완즈 카드와 이 킹 오브 완즈 카드가 같이 떴다는 것은 사실은 뭐 거의 자기 나르시즘의 정말 끝판왕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은요 본인이 연애에 있어서 갑이 돼야 돼요. 그런 것만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과거의 연인들도 다 그 사람한테 맞춰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본인이 연애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어야 편안함을 느끼는 성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연애 중에 상대방이 다투면 쉽게 사과하지 않았던 적, 여러분이 더 많이 맞춰줬던 적, 그 문제가 생기면 대화 대신 일방적으로 분위기를 막 차갑게 만들었던 적 많지 않았나요? 그 상대방이. 이 사람은 감정적으로 불안정하면서도 상대방이 자신을 더 필요로 하길 원하는 성향이에요. 그래서 관계가 깊어질수록 여러분이 점점 더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느끼거나 본인이 감정적으로 컨트롤 당한다고 생각하면 갑자기 선을 긋고 이별을 택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너무나 이기적이고 미성숙한 감정관리 때문이겠죠. 자, 조금 더 심화 과정으로 상대방이 원래 가지고 있던 연애 성향을 좀 보게 된다면 이 나이트 오브 스워즈 카드가 뜻하는 것은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은 사실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너무 너무 명확한 카드인 게 상대방은요 자존심이 세고요 쉽게 감정 표현을 하지 않고요 자신이 항상 뭔가 좀 갑의 위치에 있어야 편안해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 연애 초반이나 썸 탈 때나 이 사람을 잘 모를 때는 그게 굉장히 좀 멋있어 보일 수도 있거든요. 뭔가 나쁜 남자, 나쁜 여자처럼 보여서 좀 더 내가 빠져들고 매력적일 수도 있는데 이게 연애가 시작되고 정말 진중한 관계가 되고 사실 연애라는 거는 한 사람만 그렇게 맞춰준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연애 초반에는 그게 매력적이고 자신감 넘쳐 보이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상대방이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감정에 굉장히 불안정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감정적으로 깊게 대화하거나 해결하기보다는 자기 세계로 도망치고 혼자 결론 내리고 본인이 불편해지면 상대방을 밀어내버리는 타입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동안 상대방의 기분과 자존심을 맞춰주느라 상처받으면서도 계속 관계를 이어오셨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현재 상대방의 속마음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아직까지는 상대방이 우리 3번 별별님들 좋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보고 싶어하고 정말 그리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상대방도 여러분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하거나 미안하다는 말을 꺼내지 못하지만 속으로는 여러분이 어떻게 지냈는지 혹시 다른 사람 생기지 않았는지 신경 쓰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특히 상대방은 자신이 떠났음에도 혹시나 우리 3번 베블린들이 다른 남자 만나는 거 아니야? 다른 여자 만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굉장히 질투심과 뭔가 복수심이 좀 있으신 분이고, 상대방이 또 굉장히 나르시즘이 있어서 뭔가 자기를 미워하든 좋아하든 자기를 무시하는 것 빼고는 다 좋아하는데, 혹시나 자기를 무시하고 잊어버렸을까봐 그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차라리 이 사람은 자기를 증오해도 좋아해주는 사람이에요. 참 특이하죠. 자,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연락이 오는지 카드를 좀 보면은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연락 올 가능성도 좀 많이 높습니다. 다만 바로 연락이 오기보단 본인이 외로움을 느끼거나 여러분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 듯한 기운을 풍길 때 그 느낌을 그 사람도 촉에 져서 받거든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연락할 가능성이 커요. 자존심 때문에 쉽게 연락은 못하지만 여러분의 무관심이나 변화가 느껴지면 오히려 더 견디지 못하고 다가오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먼저 연락했을 때는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면 상대방이 겉으로는 쿨한 척 가볍게 반응할 가능성이 커지만, 하지만 속마음은 3번 베벨린들이 아직 나를 좋아하고 있구나. 역시 내가 대단해. 역시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좀 귀여운 자만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연락을 해보셔도, 좀 귀여우신 분이기 때문에 먼저 연락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두 분이 다시 만날 가능성은 꽤 높습니다. 특히 상대방은요, 본인이 떠났음에도 여전히 여러분이 자신을 기다릴 거라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요. 자존심 때문에 쉽게 다가오진 않지만 여러분이 자신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면 상대방은 오히려 불안해지며 다시 연락하거나 다가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건 예전처럼 모든 걸 맞춰주는 관계로 다시 돌아가면 결국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은 여러분이 기준을 세우고 감정적으로 끌려다니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겠죠. 자, 상대방과 다시 만나기 위한 조언을 좀 드리자면, 자, 첫 번째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너무 먼저 자극하지 마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그 사람한테 감정적으로 다가가기보다는 난 나대로 잘 지내. 너 이제 없어도 돼. 난 너 없이도 행복할 수 있어. 라는 여유로운 태도로 접근하시고요. 이번엔 여러분의 기준을 먼저 정하세요.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때 무조건 맞춰주지 말고 그냥 먼저 떠나가 버리세요. 그리고 너무 빠르게 용서하거나 다가가지 마시고요. 상대방이 돌아온다고 해도 여러분이 한 번쯤 나는 우리가 다시 재회하거나 다시 만나면 나는 무조건 이거는 너가 맞춰줘야 돼 라는 식으로 꼭 여러분의 요구사항을 꼭 얘기하시고요. 그러시다면 아주 좋은 관계가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이 오는 시기는요, 지금 카드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4일째 되는 날, 그리고 지금 카드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4주째 되는 주에 여러분들의 재회운, 연락운, 그리고 그 사람부터 연락 오는 시기가 그때쯤으로 보여지고요. 특히나 상대방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주변 인간관계 삐덕거릴 때 여러분의 그런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고 여러분의 따뜻한 품을 보고 싶어서 다시 연락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요. 여러분이 너무 빠르게 마음만 열어주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살짝 거리를 뒀다가 제가 뭐 밀당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용서만 안 하시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들 오라클 타로는요, 여러분들의 결론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카드예요. 뭐가 됐든 도가 됐든 그동안 여러분이 좀 아리송하고 정답을 알 수 없던 시점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게 결론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재회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상대방은 자존심이 강하고 감정적으로 불안정하지만 여러분이 자신을 놓지 않았을 거라 어느 정도 귀여운 자만심과 귀여운 확신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만나시더라도
너무 내가 무조건적으로 주는 태도만 아니다라면 과거의 패턴이 반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이 우리 3번 별별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요, 이별하는 동안 많이 깨달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바꾸려 하기보단 여러분 스스로를 더 사랑하고 내가 어떤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알아가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행복한 사랑을 언제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더 디테일하고 아니면 좀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그리고 좀 더 나의 상황에 맞게 카드를 뽑아보고 제외 가능성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1대1 개인 타로를 신청해 주시면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예약은 고정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을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 100% 비밀 보장이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여러분들 아마 마음속의 고민이 풀리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도 댓글에 여러분들 번호 여러분들 사연 남기시면 제가 좋은 기운 받아가시라고 꼭 하트 남겨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정말 큰 힘이 되니까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잘 자요. 자,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잠시 심호흡하는 동안 제가 카드 뽑아볼게요. 자, 4번 카드를 뽑으신 우리 별별님들 첫 번째, 현재 3번 별별님 현재 마음을 보면은 더 엠퍼러 카드와 투 펜타클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우선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쉽게 나를 버릴 수 있었을까? 정말 나를 사랑했던 걸까? 혹시 내가 더 잘했다면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아마도 상대방이 우리 4번 베벨님들께 무책임하게 이별 통보를 했거나 갑자기 잠수 이별 아니면 회피하는 태도로 여러분들을 떠나간 경우가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상처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지금 카드를 뽑아보고 있는 건가 싶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수없이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혹시라도 그 사람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그렇게 쉽게 떠나갔을까? 이런 생각들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미련이 많이 남은 카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뭔가 그 사람은 진짜 헤어지고 나서도 아무렇지 않은 듯하고 뭔가 다른 사람 만난 것 같고 뭔가 나보다 더 잘 지내는 것 같고 아무렇지 않은 듯 떠나는데 우리 4번 베벨님들은 나는 아직도 이 자리에서 멈춰있는 기분이고 연락 하나 없는 상대방 때문에 하루에도 내 마음은 몇 번씩 무너져 있고 이런 상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힘든 건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끝까지 책임지지 않고 감정을 회피하고 정리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떠나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아픔을 혼자서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지금 더더욱 괴로워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어찌됐든 그 사람과 재회를 하든 그 사람을 잊어버리든 아니면 내가 마음이 좀 편안해지기 위해서는 대체 왜 그 사람이 나에게 이별을 통보했는지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 사람은 자신의 감정에 책임지기보다는 피하고 회피하고 불편한 상황을 빨리 끝내버리고 싶어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연애가 편할 때는 다정하지만 관계가 이제 점점 무르익고 연인 사이가 되고 미래를 약속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깊어지는 시간에는 책임질 부분이 많아지잖아요. 책임질 부분이 많아지면 갑자기 감정적으로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더 많은 감정적인 기대를 하게 되었을 때 내가 이걸 감당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순간 그 사람은 감정보다는 자기 편안함을 먼저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러니 뭔가 차갑게 떠나갔고 감정을 정리할 시간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리를 해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여러분들께서 너무 내 잘못을 생각해버리고 자책하고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연애에서 사랑할 때 굉장히 미성숙한 거고요. 감정을 끝까지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건 거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상대방이 현재 속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원래 연애 상황을 더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카드로 봤을 때 더 페이지 오브 완즈 카드는 상대방은 그리고 러버 카드가 나왔다는 건 상대방은 너무 사실 좀 매력적이고 뭔가 안쓰러우면서도 챙겨주고 싶고 뭔가 이성들한테 인기가 많고 이런 타입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그리고 뭔가 자기 멋대로 하는 모습이 뭔가 나쁜 남자, 나쁜 여자 같아서 좀 더 매력적이고 끌렸을 수도 있어요. 뭔가 그리고 자기의 속마음을 잘 얘기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연애 난이도가 어려울 수밖에 없고 재회 난이도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뭔가 자라온 환경에 의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사람이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는지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상대방이 연애할 때나 썸 탈 때나 이별할 때도 끝까지 자기가 진짜 무슨 생각하는지 절대 얘기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 너무나 답답한 사람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적으로 깊어질수록 스스로 자기의 속마음을 숨기고 그리고 사실 현재 좀 맞닥뜨려야 되는 문제가 생기면 직접 해결하기보다는 회피하라는 경향이 강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쿨하고 자유로운 연애를 선회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자신의 감정선에서 불편함이 생기면 바로 거리를 두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넘기는 성향이 아주 강해요. 아주 회피형이면서도 떠넘기는 성향이 강한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내가 힘든 건 싫고 너가 나를 불편하게 하면 우리 연애는 여기까지만 이런 마인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회피형의 사람하고 불안형의 사람하고 연애했을 때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마도 4번 벨벨님들은 상대방이 회피형이었고 4번 벨벨님들이 불안형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두 분이 만나는 게 가장 사실 좀 힘든 연애거든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도망칠 준비만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상대방은 여러분을 완전히 잊은 건 아니지만 그 감정을 다시 마주할 의지가 없는 모습이에요. 지금의 속마음은. 지금도 잘 지내? 라고 궁금해하고 있지만 본인이 떠났던 그 책임을 감당하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감정을 차단하려고 있어요. 어쩔 수 없었어 이러면서 자기 합리하면서 뭔가 여러분이 아파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을 안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누굴 만나도 이럴 사람이고요. 오히려 가장 이 사람한테 가장 임팩트가 있었고 하이라이트였던 사랑은 우리 4번 베벨님들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한테 먼저 연락이 올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연락의 의도겠죠. 이 사람은 감정적으로 힘들 때 외로울 때 여러분을 떠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지내? 같은 가벼운 연락을 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다시 관계를 이어가고 싶어서 오는 연락일 가능성은 처음에는 낮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연락 온다면 뭔가 좀 관계를 개선하고 싶고 이어나가고 싶은 마음이 큰 거겠죠. 자, 그래서 자기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혹은 여러분이 아직 자신이 기다리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락해 오는 경우가 많은 사람이에요. 따라서 연락이 오더라도 이 사람이 진심으로 변했나? 이번에도 똑같이 내 감정을 소비하게 만들진 않을까? 반드시 냉정하게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는 상대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게 궁금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연락한다면 상대방은 어떻게 반응할까? 상대방은 처음에는 가볍게 반가운 척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화가 깊어지거나 다시 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보이면 다시 회피하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람은 감정적으로 깊은 연결이 부담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연락해도 상대방이 충분히 변화하지 않는다면 결국 잠수를 타거나 다시 무책임한 태도를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이 또다시 감정적으로 힘들어지기 전에 상대방의 반응을 냉정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는 저는 60%는 이별하실 가능성이 크고요. 즉 재회가 안 될 가능성이 높고 40%는 재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상대방은 감정적으로 아직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근데 상대방이 만약 감정적으로 좀 책임질 준비가 조금이나마 개선됐다 그러면은 반대로 돼요. 헤어질 가능성, 다시 못 만날 가능성 40%, 재회할 가능성 60%.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뭔가 바뀔 마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기에 좀 감정적인 부분에서 책임감만 좀 더해진다면 더 좋은 재회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재회하게 된다면 재회 초반에는 달콤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미련과 그리움 때문에, 그리고 이번엔 잘해보자라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상대방이 과거의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너무 커요. 감정적으로 불편해지면 다시 연락이 줄고, 갈등이 생기면 또다시 회피하거나 여러 번만 노력하는 데 되는 관계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재회에도 결국 여러분이 더 지치고 다시 이별의 상처를 감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리딩에서 중요한 조언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관계는 여러분 혼자서 감당하고 혼자서 버티고 혼자서 지켜야 하는 관계였을 수도 있어요. 자, 상대방이 돌아온다고 해도 바뀌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아픔은 다시 반복될 뿐이거든요. 이번 이별은 여러분이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더 건강한 사랑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쉽게 버리고 떠난 사람을 기다리는 대신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길로 나아가세요. 진심으로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책임져 줄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자, 상대방부터 연락이 올 가능성이 온 시기는 지금 카드를 뽑은 시점부터 9일째 되는 날, 지금 카드를 뽑은 시점부터 9주째 되는 주라고 보여지고요. 달력의 숫자 9가 들어간 날이나 달에는 여러분들의 재회운 연락운이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연락 오면은 무조건 차단하시고요. 아니면 뭔가 이 사람이 뭔가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게 보인다면 그때 연락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오라클 타로는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행복해질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지금 예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라는 카드가 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오라클 타로의 말처럼 여러분을 충분히 아끼시고 여러분을 충분히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충분히 아름답게 가꾸신다면 역시 여러분들의 행복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리딩을 통해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상대방이 너무 쉽게 떠나갔고 감정에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돌아오는 것보다 여러분 스스로의 행복과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 이번 이별은 여러분이 더 단단해지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준비를 하는 우주의 메시지일지도 몰라요. 자, 여러분은 절대 버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떠난 사람이 여러분의 가치를 모르는 것뿐이에요. 언제나 제가 여러분들의 행복한, 더 나은 재회, 더 나은 사랑, 더 나은 행복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아니면 좀 더 나의 상황을 얘기하고 나의 상황에 맞게 카드를 뽑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1대1 개인 타로를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오픈 채팅을 통해서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100% 비밀 보장이니 마음속에 답답하고 응어리지고 뭔가 힐링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 아니면 정확한 재회 시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꼭 연락 주시면은 예약제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댓글에 여러분들 번호와 여러분들 사연 남기시면 제가 좋은 재회원 받아주시러 꼭 하트 남겨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잘 자요.